예, 그러면 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강의 내용이나 불교 전반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특별히 여쭈고 싶은 게 있으면 예,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주시면 뭐 해결이 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해. 잘한다는 건 꼭 좋은 질문이 아니고 아무 질문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엄청 훌륭하고. 예, 오바마 대통령 홍콩 왔을 때 그 잘난 한국 기자들이 입도 뻥긋 못했거든요. 한국 기자들 질문하라고 따로 시간을 줬는데 하도 안 하니까 중국 사람이 또 일어나니까 기다리라고 한국 사람 하라고.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질문 안 했냐 하니까 이런 질문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안 했다.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궁금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눈치 뭐 코치 이런 거 볼 것도 없고 그냥 생각나면 질문하면 됩니다. 네. 예,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전 비평 전공하고 있는 황명환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질문하세요. 지금 음이 안 나오는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황명화 선생님.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전 지금, 비평 전공하고 있는 네네. 황명환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선시와 개송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한시문에 나타나는 이제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이규보가 이제 산석 영 정중월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게 또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냥 기존에 이해했던 바로는 선시는 이제 선문답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화두를 던지는 내용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송은 이제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규보의 이러한 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일반 한시문이라고 분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학 안에 담겨 있는 이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학에 나타나는 불교 사상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적인 면모는 이제 호국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불교 사상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학에 나타난 불교 사상이 다른 여타의 나라의 이 불교 사상과는 좀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하면서는 캐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선시와 개성과 일반 한시 세 가지의 차이를 질문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 그,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이제 한시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유자들이 쓰는 그런 한시가 자기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시로 읊은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불교적인 것이 장식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핵심 이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선시와 개성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나누는 방법이 기존에 그 학자들이 나누는 게 있는데 뭐 시법시, 선치시, 또 전법시 뭐 이렇게 막 나누었는데 그 저는 그걸 좀 체계를 나누는 걸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게 개성이고 그 다음 선문답이나 선의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은 선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는
불교의 진리를 핵심을 담으면 그것은 선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시는 선수행도 들어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읊을 때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도송이다 그 다음에 열반송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송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송인데 이제 오도송에는 도를 깨달아서 이제 깨달음을 내용을 담는 거고 열반송은 열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가타와 그 고기송과 응송 이걸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큰 범위로 보면은 불교의 진리를 담은 것은 모두 다 이제 저는 선시로 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도 저는 이제 기존에 뭐 아까 시법시 그다음에 뭐 전법시 그다음에 뭐 선치시 뭐 성기시 뭐 이렇게 막 그 두성백이 나누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한국 학자 나누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특별히 무슨 그 향유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나눈 거기는 했는데 선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행 관련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 진리를 담았는가 그 다음에 그 수행하고 나서 깨달은 뒤에 삶 자체를 읊었는가 그 다음에 대상을 통해서 읊었는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선시의 체계를 다시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거는 작업을 안 했는데 기납적으로 일단 많은 작품을 연구해서 보면은 선은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그걸 이제 그 먼저 작업을 작품 연구에 이제 치중하고 있고 기존의 체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선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로 이제 조사선, 관화선, 아까 말씀드린 조사선에서 선문답, 그 다음에 선사들의 어떤 그런 사연을 담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개성에서 말한 그 진리의 내용은 선이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수행할 때,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또 그걸 전달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다른데,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선의 어떤 측면이 반영됐나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선시라는 큰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기존의 뭐 성기시, 선치시, 그 다음 시법시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선의 어떤 측면을 주로 나타내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시의 큰 부류 안에 구체적인 그 선을 읊은 시의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규보 예를 들었는데 그 작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보면 아마 선시이고 선시이면서 그 안에서 이분이 선의 핵심에 도달을 했는지 그러니까 선의 핵심의 어떤 그런 진리를 읊었는지 그 다음에 선치적인 선의 어떤 그런 취향, 선의 분위기를 나게 읊었는지 그걸 판단해 보면 이건 선시인데 선의 이런 면을 읊었다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다른 나라하고 문제는 아까 제가 그 서국정공 선사와 태고보우 스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호국불교라는 것은 불교가 사실은 생존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애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불교는 사실은 국가를 초월합니다. 부처님도 당신 나라가 망하는데도 사실 그거를 그냥 두고 봤습니다. 3번 정도 나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4번째인가 왔을 때는 그냥 이웃 나라가 자기 나라 멸망시키는 걸 그냥 봤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이 세계 종교 불교는 국가를 초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국 불교라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불교의 핵심에 가면은 사실은 동아시아 삼국이 불교의 어떤 진리를 말하거나 할 때는 저는 이제 그 핵심은 사상을 갖고 나라가 취한 형편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이제 태호 보호선사가 왕사 국사가 되면서 이제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이제 높이면서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역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이 문학에 이제 더 반영되고 그 다음에 소옥종선사는 살림에 숨어서 수행자로서만 살아가니까 그러한 그 출가자의 일상들이 이제 시로 주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차이는 국가마다도 있을 것이고 작가마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추가로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김종구 선생님. 예, 네, 그럼 예, 질문해 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예, 저도 고전 비평 공부하고 있고, 논문은 산수유기로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를 썼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사상적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심경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 초창기에 심경 관련된 논문이 있던데, 이 심학, 소위 말해서 한학 쪽에서 보는 심학이랑 불교 입장에서 보는 그 심학을 이렇게 어떤 표면적으로 저희가 봐서 물론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비교 연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사찰에 가서 책, 독서, 뭐 과거 공부다. 뭐 핑계는 과거 공부지만 예, 독서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긴 작품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단 심학 기준에서 이렇게 유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측면이 이렇게 궁금하고요. 저희가 후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사상에 좀 예, 좀 어렵더라고요. 한학도 그렇고 유학 불교도 그렇고 문화사 측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유부를 교수 형상을 바라본다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한학도 모르고 유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면서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뭐 유불문화사 교습이다 뭐 기타 등등이다 해서 하면 큰 오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유교와 불교 교수 양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측면을 문화사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하고 아니면 이게 좀 혼란스럽거나 위험한 발상이면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예, 이런 측면이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스승이 이거는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거는 사실은 서수생 선생님께서 팔만대장경 연구를 좀 하셨지만 사실은 불교의 그런 그 핵심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학교에 그 안에서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넓은 관심과 그런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는 거는 너무나 잘한다.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요즘은 자료도 잘 돼 있고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두 가지인데요. 신경은 우리 여기 지금 대학에서 들어와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테고, 불교 심학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유교의 심학을 뭐 그때 논문 하나 쓰긴 썼는데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틀릴 수 있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신경에서는 마음이 있다 하고 전제해서 하는 것이고 불교의 심학은 없다 그러면서 있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관점에서 한다. 여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심리학의 핵심이 유식이라는 그 파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아비달마 불교로 그 다음에 이제 대성 불교로 넘어오면서 용수의 중론이 나오고 중론에서 공무아를 철저히 이제 증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아공에 떨어져서 이제 절망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와 이거 뭐하다. 여러분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없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 김춘수 선생님이 그랬어요. 시험 맨날 치면서 이 시험 초과에 무슨 소용이냐. 인간 됐나 안 됐나 보려면 한 놈씩 불러내서 기대기를 때리든지 발로 차서 나가 떨어질 때 그 인상을 딱 보고 점수 매기면 정확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식이 오면은 유식은 무경이라 해서 대상은 없지만 의식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유식 무경이라 해서 의식은 있지만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대상이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의식이 있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도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전제해 놓고 그래 그게 틀리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대상이 있나 없나 분석해 보니까 용수가 분석하니까 전혀 무예 공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있나? 그럼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 근데 의식이 우리 의식이라는 건 사실은 대상을 의지해서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듣고 있는 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개의 개념도 사라져버리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심학은 굳이 말하자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완전 무는 아니고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고 불교의 심학은 유교의 심학은 기본적으로 사단칠정 이기 뭐 어쨌든 있다 하는 것을 철저히 이제 전제하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차이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유불교섭의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유교 공부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사문난적에 해당하는 불교로 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가서 유교를 보니까 저는 외도예요. 예, 종교 사상과 종교와 사상은 다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유교 안에서도 다시 사문난적이 있고 뭐 외도가 있는데 이단이 있죠. 이단. 사문난적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제 아직 저는 이제 더 할 게 그 심경도 다시 더 이제 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이 내 들어가려니까 수업 못 들어가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수업이 끝나가지 않나 싶은데 심경 수업을 듣고 싶은데 아직 허용을 안 해줘서 못 들어가는데 혼자라도 다음에 볼 생각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불교 제일 몰랐던 게 이제 뭘 몰랐냐면 주역을 몰랐고 그 다음 주역을 공부하고 나니까 불교 공부는 이론으로는 좀 했는데 선에 가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입니다. 낙동강 다, 물 다 먹고 오면 말해주겠다. 여기 가서는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백교 선생님 지도교수신데, 그 선생님이 한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문 자체는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난 몰라. 아니, 묻지도 마. 그래서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10월에 사는 바람에 선사를 만나서 이제 그 선서를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선을 깨닫지는 못했고 이해는 했어요. 이게 선이다. 예.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교를 알려면 불교를 알아야 되겠구나. 불교를 알려면 유교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유불도 삼교에 통했다는 말이 하나만 하면은 하나도 그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방금 질문하신 선생님의 생각은 참 훌륭하다. 그래서 유불도를 다 통하면 제대로 다 유를 알고 불을 알고 도를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료도 좋은 게 많고 또 연구도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추가 질문이 또 있는지 한번 이윤선 선생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시가를, 고전 시가 고려 가요를 공부하다가 요즘에는 상고 유사를 좀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오늘 선생님 강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셨던 금강경이라는 반야경에 대한 경전에 관한 내용도 있고, 개성에 관련된 것도 있고, 찬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설화도 있고,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문서라고 해야 될까? 책이 상고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한국 문학과에 관련해서 속에서 상고 유사를 다시 보는 관점에서 선생님께서는 이 상고 유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상고 유사가 어느 방향으로 좀 연구가 더 돼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 부분은 더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상호 유사에 나타나는 시가에 집중을 하시는 거다, 그죠? 연구가 지금? 아니요, 저는 이제 좀 이 고려 속에서 한가로 넓혀서 보다가 이제 상고 유사 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르 교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층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측면에서 글쓰기 방식, 글의 문장 조직 방식이라는 측면으로 상호 유사 자체를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문학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당대 역사적인 관점도 공부를 해야겠고, 또 그 안에 나타나는 글쓰기 방식의 불교의 개송 방식이나 이런 것도 각각 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 틀이나 연구 방법론을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관점을 좀 들려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삼국 유사는 사실은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고, 저한테 번역서가 여러 종류가 많아요. 저는 이제 이 삼국 유사 공부 안 할 거니까 이거 드리고 싶은데,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삼국 유사는 그 이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신이 왜 이 삼국 유사를 썼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석박사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통사 같은 거, 조동희 선생님 통사나 이런 연구서를 보면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잖아요. 다 해놓은 것 같고.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네. 뭘 연구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금 관심 가진 분야에 그 전에 연구했던 걸 다시 쫙 보면서 내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건 너무 좀 허황하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상호유사를 좀 정밀하게 읽으시고 기존 연구를 좀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뭐냐면 작가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련이 어떤 사고와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왜 이런 기이한 걸 적기도 하고 사원 설화를 적기도 하고 역사적인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찬을 반드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개성을 이제 그 찬이 어떻게 보면 개성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기서도 제가 지금 불교 문학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은 어떤 불교적인 입장, 그 당시의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런 거를 주로 다루었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관심의 대상으로 왜 이것이 잡혔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뭘 말하려고 했는가. 그 중에 저는 이제 이건 좀 너무 제가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불교를 그냥 겉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점에서 뭐 인물을 칭송하려고 했고 그렇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하고 이 인물의 이런 측면 이런 핵심적인 어떤 이념을 두고 뭐 칭송을 했다든지 여기서는 이런 이념이 정말 이렇게 표현됐다든지 하는 거를 우리는 잡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향가의 경우에도 보면 항상 배경 설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슨 찬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그런 것을 서로 연관해서 그 통하는 어떤 그 당신의 사상이나 삶을 이렇게 거기서 건져내서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 그 불교로 된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된 한시로 된 찬, 그다음 당신이 늘어놓은 다양한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설화하는 사람 설화 쪽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인물 하는 사람 인물만 하고 사상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맥락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작품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좀 막연한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 일단 네,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말씀 핵심적인 감사합니다. 네. 불교 이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다 보면 그 전에 연구자도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게 딱 판단이 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불교 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이분은 이거 모르고 했네. 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어요. 제가 해보면서. 그래서 일단 불교 쪽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 찬도 원문으로 보면서 옆에 훌륭한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문 그 능력을 좀 이렇게 그건 끊임없이 평생을 두고 제가 시간 드린 거 보면 영어나 중국어 공부하는 것보다도 한문 공부하는데 저는 진짜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평소에 그냥 습관적으로 쭉 계속 하시면 될 거고 10년 강의도 계속 들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네 분이 제가 아까 해주셨네요.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 보충해서 더 듣는 거. 예, 예. 네. 자,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뭐 더 받아볼까요? 뭐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혹시 꼭 그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한 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예, 손 한번 들어주시든지 예. 예. 지금 질의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